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일 확진자 수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며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경기도와 대구에 이어서 오늘 자정부터는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10명을 뺀 387명 모두 국내 발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367명이었던 지난 3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추가로 45명이 확진됐고 지금까지 84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모두 3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만 136명입니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는 더 늘어 모두 30명이 됐는데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위중증 환자가 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것과 달리 수도권 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대에 달했다는 겁니다. 광주와 대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강원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397명은 아직 정점이 아니라며 당분간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확진자들의 가족이나 확진자들의 직장 또는 이 확진자들이 이용했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추적 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의 경우 경기도와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늘 자정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300인 미만 학원과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12종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현장 점검을 벌여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곧바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안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시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강력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대해 방역당국과 서울시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간 의사들에 대해서 정부는 정책의 철회는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서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162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을 막기 위해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전시회나 콘서트는 물론 인원 제한을 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도 열 수 없습니다. 또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바뀝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생기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 시설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는 인턴과 3, 4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오늘은 1, 2년차까지 모든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엄중한 위기 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의 전면 철회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간 논의하여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은 전국 대유행 위기를 앞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에 다 같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음식점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체육시설보다는 집에서의 운동을 권장드리며 친구, 동료들의 모임도 대면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외출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 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악수 등의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는 방문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의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주시고 또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3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를 차단하려면 사람 간의 만남, 접촉을 줄여야만 전파를 차단할 수 있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지난 2, 3월 대구 경북의 폭발적인 유행을 통제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유행 전파를 차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력과 전파 속도가 빨라 차단이 어렵지만 억제가 불가능한 감염병은 아니라는 것을 그간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2가지는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출퇴근,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불효불급한 모임, 회식, 단체 행사는 취소해 주시고 종교활동, 각종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제대로 써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할 때 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부주의와 방심이 누군가의 생업과 학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실천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효신 기자, 전남에서 추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하루 추가된 전남 지역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그 가운데 순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됐는데요. 해당 직원은 30대 여성으로 지난 20일 저녁부터 21일 밤 9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추가로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순천시는 밀접 접촉자인 직원들을 자가격리시켰고 진료소 필수 인력이 부족해져 인근 시군에서 20여 명을 파견받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가족과 만났다가 감염된 여성과 접촉한 광양 지역 60대 남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 비트코인 모임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여성과 30대 남성도 확진됐는데요. 이로써 전남에서 3차 지역 감염이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오늘날 목포 해경 흑산파출소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등록됐다가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경 흑산파출소가 한때 폐쇄되고 해당 직원이 탔던 여객선 승객들이 검사를 받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낮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사이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자와 학습지 콜센터 관련자 등 5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 17명이 추가됐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45일 만이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만 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는데 원주의 한 체조교실발 N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강원도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춘천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6명, 춘천이 2명입니다. 원주 확산세의 중심에는 지역의 한 체육교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체조교실 확진자와 접촉한 대성고등학교 학생 등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체조교실 회원과 가족 등 20여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주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발 확진자도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원주시는 지역 체조교실을 통한 코로나 전파가 유치원 교사발 집단 감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흘 동안 원주에서 3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지난 2월 신천지 때보다 감염 확산세가 빠른데요. 원주 감염의 진원지로 추정되고 있는 체조교실의 최초 감염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형제관계인 춘천 남부초등학교 학생 2명이 확진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이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춘천과 원주 지역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원주시는 지역 어린이집과 대형학원 등에 당분간 휴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우선 오늘 확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대구에서 6명입니다. 이 가운데 광화문 집회 관련은 2명인데요. 2명 모두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가족과 지인입니다. 나머지 4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대구를 방문한 서울 동작구와 은평구 확진자와 접촉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검진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선 0시 기준으로 경산과 군위에서 각각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모두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본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경산과 문경에서 6명이 더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도민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는 3일 더 연장된 오는 26일까지, 경북은 모레까지가 시한입니다. 또 정부 시행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구에선 전면 금지됩니다. 또 종교시설에 대해선 정규 예배와 법회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초중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진입니다. 부산에서는 일부 교회가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부산 지역 교회 예배 상황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부산에서는 교회 270여 곳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전체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강행한 건데요. 오늘 하루 부산 전체 교회 1,700여 곳 가운데 15% 정도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평화교회는 오늘 3차례의 대면 예배가 진행됐는데요. 예배에는 최소 5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회 측은 부산시의 집합 제한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이후 행정 제재가 들어오면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대면 예배를 하다 적발된 교회에 대해 곧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출입을 포함해 신도들의 교회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부산시는 또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를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감염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검사비 등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한 주가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필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한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68명이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으로서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도권발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이 절실합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교인, 방문자, 숙식자의 명부, 새 신자의 등록 카드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명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 두절, 검사 거부로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뿐 아니라 추가로 명단이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통해 검사 및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총 13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대상자 약 5만여 명의 정보를 확인하여 문자,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분들과 광화문 집회의 참석자분들은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이 비상한 위기 상황인 만큼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수적인 방역 조치를 위한 행정 명령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감염 확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20시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은 652개 병상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70개 병상이 입원 가능하며 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 가용한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400여 명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 2개소를 추가 개소하고 현재 1,500명 수준의 입소자 규모를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속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이 임박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에 대해서도 환자를 치료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자의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중 중증 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어떠한 책임도 잘못도 없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길어지는 위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피로가 누적되고 긴장감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임을 다시 강조드리며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절실히 호소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방역 당국이 400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정점이 아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방역 당국의 발표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유행은 과거에 봤던 것과는 많이 다른 안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그렇고요. 이 감염이 확산되었던 중심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었다라는 점도 그렇고요.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당분간은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직 정점이 아니고 아직은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6일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언제쯤 그 조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거리 두기를 상향하게 되면
대개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걱정은 지금 거리두기에 상향한 정도가 우리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제 2단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전국으로 2단계 조치가 확대되었지만 초기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하기에는 어제 오늘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방으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 경기에 머무는 분들 집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이 지방으로 휴가철 동안 많이 이동하였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환자 발생 상황도 역시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방역 당국도 유행 양상이나 확산 속도를 분석해서 3단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많은 결정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쳐지는 영향이 너무나 큰 조치니까요. 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 6월 2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나누었을 때 정부에서 발표한 그 3단계 기준에 이미 부합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장 3단계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급히 줄어들기 어려운, 즉 의료의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방역의 조치들이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으면, 특히 조기에 취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동일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피해가 불가피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작용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3단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상태가 심각한 환자가 5명이 늘어서 30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병상 부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중환자 상태로, 중증의 상태로 진행한 분을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환자 병상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될 텐데 사실은 정부에서 느끼는 바에 비해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중환자 병상의 숫자는 훨씬 더 적은 상태이고요. 예. 이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환자 병상이 그냥 공간만 하나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공간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장비가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고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 대학병원의 경우에 일반적인 병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분하고 좀 분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동선을 나누는 네. 이런 구조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간에 확충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즉 지금의 상태가 의료가 이 부활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정부에서 조금 더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중환자 병상을 당국도 30개를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손실은 보전해 줄 테니 중환자 병상을 만들라는 공문을 각 병원에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이렇게 중환자 병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보군요. 네, 그렇죠. 병실을 만들려면 인력의 재배치, 공간의 재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중환자 병상이 대개 비어있는 병상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환자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일반 병상에 비해서 중환자 병상의 비율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 환자분들을 빼야 되는 문제, 또 네. 재배치의 문제, 인력의 재배치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인근에 머물렀던 5만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이태원발 감염 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방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그 인근에 머물렀던 5만 명의 그 숫자가 너무 크지요. 네. 이 숫자에 대해서 적절한 역학 조사라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전화하는 정도 그리고 검사를 독려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전화가 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숫자 자체가 방역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것이죠. 네. 결국은 방역의 조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그곳에 있으셨던 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계셨던 분들 꼭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가 오늘 자정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필요한 조치이죠. 저희가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의 수칙은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실내 공간에서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은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직접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거리두기 효과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확진자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K-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를 보면 열심히 검사하고 추적하고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추적하는 것도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검사도 그 자체가 가진 한계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것으로 거리두기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시는 거리두기 그리고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 이러한 부분이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는데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야 될지 몇 가지 팁이 있다면 네. 꼭 지켜야 되는 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용 본부장님께서 브리핑 끝에 하셨던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은 정부의 단계는 2단계, 그러니까 실내에서 50명, 실외에서 100명이 넘는 집회를 금지하였지만 요청하시기로는 일이 끝나면 불가피한 모임이면 그것이 50명 이내이든 100명 이내이든의 문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모여주지 말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같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단계가 2단계이니까 50명까지는 또는 100명까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만남을 좀 줄여주시고 활동 범위를 줄여주셔서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연말까지 사망자가 31만 명에 이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백신 개발 지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한데 올려 한밤중 파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모두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이 학교에선 지난 7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학생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대학 당국은 지침을 위반한 학생들은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비행기 안에선 이를 거부하다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등 미국 사회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무시와 반발도 여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7만 6천 명이 넘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이유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40여일 동안 2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대 보건지표평가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올 연말까지 누적 사망자가 31만 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would expect by December it could be as high as 6,000 deaths a day. So it really depends what we do, both as individuals and what governments do.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 FDA 내부의 누군가가 고의로 백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 대선일인 11월 3일 이후로 백신 개발을 늦추려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대선 전에 백신을 바라는 절박함이 묻어나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 서부의 초대형 산불이 열흘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외국의 산불 진화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미국 남부에 대형 허리케인 2개가 동시 상륙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광대한 산맥 위로 치솟은 산불 연기가 마치 구름처럼 떠 있습니다. 그 연기에 태양은 뿌옇게 보입니다. 산불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This fire is not contained, and so, what would I tell my loved one? It could be potentially weeks. 사투를 벌이던 소방관들은 불길에 고립되고 헬기가 가까스로 구조합니다.
인근 주에서 도와주러 왔지만 역대 두 번째라는 최악의 산불에 주지사는 결국 해외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We've also reached out across the border into Canada for resources and support. 스스로 산불 극복하라던 대통령은 뒤늦게 캘리포니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100만 에이커, 서울 7배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19만 명이 대피했는데 일부는 대피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6명이 숨졌습니다. 미 서부가 산불로 초토화되는 사이 대형 허리케인 2개가 동시에 다음 주 미 남부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I signed an emergency declaration so as to get things put in motion for our preparation. 서부와 남부 모두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 감염병의 자연재해까지 미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북상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서쪽으로 다소 방향을 틀며 현재로선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대신 강풍을 몰고 오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거대한 구름대가 포착됐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입니다. 이제는 때때로 태풍의 눈이 관측될 정도로 발달했는데 서해를 따라 계속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한반도 곳곳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링링과 경로가 유사한데 이번 태풍이 링링보다 세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태풍 바비가 링링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링링 때보다 태풍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좀 강한 태풍이 예상되고 있고 태풍의 이 위성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주변에 강수보다는 바람으로 좀 많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에 최대 300mm, 전라도는 150mm,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제주도 서쪽 12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수요일부터 황해도에 상륙하는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미 오랜 장마로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엔 굵은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밤까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여수 25도 등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저녁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